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5월 달에 이제 기업 컨설팅 어떤 테마로 고객을 발굴하고 고객을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달은요, 기억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5월 달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다 됐고요. 5월 달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 사업자 고객한테 꼭 물어보실 말이 한마디 있죠. 자, 사장님, 신고. 소득세 신고 5월에 하십니까? 아니면 6월에 하십니까? 자, 5월에 하시면 이분은 일반 개인 소득자고요. 6월에 하시면 이분은 종합과세 대상자 중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십니다. 자, 그래서 6월 달에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을 조금 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5월에 신고하시는 사업자분께서는 개인 사업자분께서는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기준이 이제 올해는 유예가 됐지만 내년부터 좀 달라진다. 그리고 이 기준은 자, 소득 기준이 아니라 수익 금액이다. 자, 수익 금액이라고 하는 건 매출을 말하는 거고요. 소득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소득 기준이 아니라 매출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준이 하향되기 때문에 당신도 곧 성실신고 확인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 이 법에서 좀 보장하는 빡세게 타이트하게 보는 이 허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인 전환을 좀 생각해 보셔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이슈를 가지고 좀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세금 관련한 종합소득세 관련한 이슈를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게 되면 특히 배당 소득이 있게 되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에 관련한 컨텐츠는요. 아마 저 최윤석 세무사에게 물어봐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자, 5월 달에는 우리 CEO께서 만약에 전년도에 배당을 받으셨다면 자, 그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번 달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시게 되면 배당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5월 달에는 무슨 얘기를 시작하시는 게 좋냐. 혹시나 전년에 배당 소득 신고하셨냐 그리고 배당 소득이 있으셨냐라고 물어보시고 5월 달에 신고하실 때 좀 도움을 드리겠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들한테만 배당을 하는 초과 배당을 하셨다면 주총 의사로부터 제대로 배당이 되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드리겠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5월에 배당 이슈가 좀 있고 배당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을 낸다고 한다면 그와 연관된 배당을 가지고도 또 영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과 배당과 중간 배당, 특히 중간 배당을 하시려면 정관에 그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관도 다시 봐드리겠다. 그리고 초과 배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 이 초과 배당 그리고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배당을 아주 문제없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분이 종합소득 신고를 배당 때문에 하신다. 그러면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있죠. 바로 건보료입니다. 자, 건보료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때 이제 계산이 돼서 부과가 될 텐데요. 자, 건보료 기준 아시죠? 네, 근로소득자가 다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네, 이때 바로 건보료 지역가입자도 같이 되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 사실은 종합소득 3,400이 아니라 배당은 그로스업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제대로 하셨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고객의 홈택스 내용을 좀 캡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윤석 세무사와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하셔야 될 마지막 이슈 중에 하나는 자, 아무래도 5월은 가족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가족을 생각한다면 우리 가족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사전 증여를 뭘 해줄까? 그리고 법인의 잉여금을 어떻게 줄일까? 이런 얘기들도 하셔야겠죠. 그리고 4월 달에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치를 이미 알고 계셨으니 자,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치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어떻게 5월부터 좀 빼나갈까? 라는 고민들을 같이 고객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 또 하나 팁입니다. 5월 달은요. 해외 주식 양도하신 분들 양도세 신고하시는 달이죠. 그래서 그 해외 주식에 관련된 얘기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은요. 법인 CEO에게 개인 소득세를 납입하는 달. 그래서 법인 CEO의 자산, 법인 자산뿐만이 아니라 개인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분들한테 절세 관련한, 특히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개인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5월달 계속 고객을 터치하시고 고객에게 세금에 대한 얘기, 특히 종합소득세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배당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셔야,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셔야 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종합소득세가 산정이 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또 계속 기생하는 자, 요양보험료, 이런 것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서 비과세, 그리고 법인의 세금에 대한 이슈를 계속 같이 제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달부터 하셔야 될 것은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그 다음에 개인의 배당,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양도 신고, 그리고 해외 주식에 대한 니즈도 같이 끌어주시면 되겠죠. 자, 5월 달 모두에게 성공하는 달이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